어제 공천이 조금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비명 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친명은 횡재를 하는 공천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위 남국 남국 팔적이다 팔적. 예, 예. 불리는 청년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거나 탈락을 하거나 이런 결과를 낳았더라고요.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으로 꼽히는 인사잖아요.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투자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뭐 사퇴를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인데 대부분 청년입니다. 이런 분들을 좀 배제하는 결정에 혹시 이 김남국 비판했던 기자회견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그러니까 친명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했던 29명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천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유해서 본다면 이번에 그 8명의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천도 그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에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당대표한테 누가 더 아부를 잘하느냐, 뭐 아첨을 네, 네. 잘하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도 이런데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저게 과연 민주당에 가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준혁 씨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 비유해서 예, 그리고 정조에 비유한 정도 약간 낯뜨겁게 비교를 했고 예, 안기령 씨는 뭐 용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네. 뭐 이런 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면 이게 가십거리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천과 연관되는 듯한 그런 어떤 징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뭐 어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탈락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모아놓아 보니까 많던데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예.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민주당 공천을 이번에 받았더라고요. 예, 예. 뭐 직함은 좀 생략하고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 뭐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분합, 이건태 이런 5분 정도인데 예, 예. 뭐 공교롭게도 받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교롭게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예. 또 대부분이 승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랄지 그다음에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급 정보를 알게 되니까 네. 그것에 대한 입막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전후 사정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벌써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거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면 실제 알려진 것과 다른 어떤 내밀한 얘기, 드러나선 안 되는 얘기도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심을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지만 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겠다라는 어떤 개연성은 충분한 거잖아요. 예.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측근과 관련된 재판의 변호사들이 저렇게 5명이나 이렇게 공천에 성공한 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남국 팔적에도 좀 소속이 된 분인데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청년 정치인이에요.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이번에 서대문 갑이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경선을 했었는데 3등 안에 들었다가 이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번복이 되면서 후보에서 박탈이 되고 김동화 변호사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김동화 변호사는 또 대장동 변호사인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 깜짝 방문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국 팔적으로 분류되는 분을 몰아낸 자리에 대장동 변호사가 들어가게 된 뭐 이런 또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명이 공천이 되고 비명이나 친문이 공천이
탈락되고 이걸 넘어서서 예. 청년은 또 나름의 독자적인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모든 이색적인 정치 세력은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남북 팔적 사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컷오프 결과를 또 보자면 앞서서 송갑석, 도종환 의원 친문계 의원들, 친문 비명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을 했고 어제는 친문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 네. 탈락을 했는데 역시 하위 평가에 들어서 감산을 받았더라고요. 비명 행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전해철 의원은 중진 의원으로 장관을 한 중진 네. 의원이고 양문석 씨는 친명계로서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전해철 의원이 지기 어려운 게임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감점 규정에 의해서 경선에서 결과적으로 탈락된 거니까 이것도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필연의 경로를 타고 전해철 의원이 낙선한 공천에서 탈락한 사례로 볼 수 예. 있다고 봅니다. 뭐 앞서 얘기하셨지만 그 전해철 의원에게 이긴 사람이 양문석정 방송통신위원인데 이분이 과거에 좀 수박 발언도 많이 했었고 네. 좀 센 발언을 많이 한 인물인데 원래 좀 친문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강성 친명으로 또 분류가 돼요. 과거에는 친문이라고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명확한 친명이죠. 예. 그러니까 친명 중에서도 아주 발언을 세게 한 부류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발언 정도가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천을 배제해도 될 정도의 발언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라는 건 이번 민주당 공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